네, 2020년 9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네요. 대한민국 국민은 죽어야 되고, 대한민국 경기도 죽어야 되고, 대한민국 활력도 죽어야 되고. 오늘 들고 나온 제목은 전두환보다도 못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더 진실에 가까운 이번 제 코멘트인데, 친북 코스프레가 너무 지겹답니다. 지겨워서 못 봐주겠습니다. 오늘입니다. 9월 25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감히 대한민국 청와대에게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다 방송 보셨을 겁니다. 통일전선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북한의 여당인 조선노동당에는 남조선 공상혁명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통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사파 같은 공산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공산혁명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통일전선부입니다. 그래서 통전부에서 키워온 공작원을 우리 쪽에 보내서 남조선 노동당 같은 지하당을 만드는 공작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조선노동당에는 통전부, 조직지도부 같은 부가 있습니다. 그럼 부 위에 정치국이 있습니다. 그 정치국의 제일 우두머리가 모인 데를 상무위원회라고 합니다. 그 상무위원 중에 한 명이 김정은이고요. 김정은은 상무위원이면서 동시에 총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 총비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거기에 당대표랑 같은 자리입니다. 네. 제가 이 북한의 당하고 행정부의 관계를 우리의 당하고 관계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을 우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교하면은 통전부의 위치를 짐작하실 거고, 그리고 통전부가 우리 청와대에게 감히 통지문을 보낸 거는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작태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이해찬 대표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밑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등등등등 그런 조직도를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위원회의 존재감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당내 사람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들이 쉽게 말하면 북한 노동당에 있는 각 부와 같은 겁니다. 통일전선부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그 여당이 돼갖고 행정부를 이끌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은 공산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공산당이 정부를 이끄는데 우리는 행정부라 그러는데 북한은 내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각의 수반은 총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각 부에 해당하는 농업성, 노동성 같은 그러한 성으로 되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부 수반을 대통령으로 보죠. 그리고 별도로 국무총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조금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로 혼합한 국가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있는데, 미국은 총리 없이 바로 장관 각부로 내려가죠. 그 중국은 또 공산국가인데, 공산당이 이끄는 나라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북한은 내각이라 그러는데 걔네들은 국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뒀습니다. 우리는 행정부라 그러고. 국무원을 이끄는 조직은 국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총리가 우두머리입니다. 총리가 우두머리. 그리고 국무위원회 밑에 각 부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각 부의 장관들이 국무위원을 대부분 경험하는데, 중국은 다릅니다. 국무위원을 하면서 각 부의 부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부장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북한의 내각이 중국의 이제 국무원이라 그러는데, 그럼 북한 내각에도 국무위원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상무위원회 같은 형식적인 게 있는데 의미가 없고요. 그 북한의 내각에 있어야 하는 국무위원회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내각과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그게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노동당의 우두머리인 당 총비서를 하고 정부를 이끄는 내각보다 더 높은 자리로 국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무위원장은 총리보다 상위이니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대통령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통전부가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냈는데 그 시작을 보면 청와대 앞 아주 오만한 제목을 달았어요. 건방이 하늘을 찔러요. 청와대 누구누구 앞, 뭐 문재인 대통령 앞도 아니고 뭐 누구 뭐 서훈 국가안보실장 앞도 아니고 그냥 청와대 앞, 뭐 서울의 남대문 앞 이렇게 쓴 것처럼. 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여당에 더불어민주당에 존재감 없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실로 통지문을 보낸 격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북한은 방방 뜰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으로 가서 피살돼서 태워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 북한이 보내온 이 통지문을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제가 대통령은 군에 있는 커맨더, 사령관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맨더가 있고, 커맨더를 보좌하기 위해서 각 참모들이 스텝이 있습니다. 근데 스텝들이 쭉 있는 스텝들을 다 모아갖고 스텝의 리더를 chief of staff, 우리말로는 참모장이라고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육해 공군도 거기 육군 사령관, 공군 사령관이 있어야 되는데 사령관이 없고 스텝이 있고요. chief of staff만 있습니다. chief of staff를 참모장인데 육군, 공군, 해군을 얘기할 때는 워낙 덩치하니까 참모총장이라 그러고, 육해 공군의 사령관은 대통령이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전군을 합친 거에 총사령관도 대통령이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도 여러 스텝, 미국 백악관도 그렇지만 스텝이 있는데 그 스텝들의 참모총장이 누굽니까? 그게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비서실장은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은 높은 자리인 거죠. 육군 총참모총장하고 비슷한 그런. 그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거의 한 급수 떨어지는 자리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거의 뭐 동급이라고 해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나와서 이러한 통지문을 받았다는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이건 좀 격이 안 맞죠. 근데 그 발표하는 청와대 자료를 보게 되면 제목이 김정은 위원장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 대단히 미안한 마음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서훈 실장이 나와서 쭉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 대단히 미안한 마음. 왜 이런 제목을 뽑았지? 그래서 봤습니다. 저는 북한에 김정은이가 뭐 보내왔으면 안보실장이 발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통전부, 당의 하나의 부서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부장이라는 자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부가 떡 보낸 거를 그렇게 안보실장이 발표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전날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NSC를 개최한다는 발표는 국가안보실장이 하셨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2차장인 서주석 차장이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을 때는 국가안보실장이 못 나서고 북한의 통지문 받았을 때 안보실장이 나서는 거는 이게 뭡니까 국격이. 국가안보실은요 노동당 통정부를 상대하는 데가 아닙니다. 통전부는 우리의 통일부 정도가 상대하면 되고 국정원이 나서는 것도 저는 영 격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국정원은 굉장히 센 기관이에요. 계속 저는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뭐가 있는데 이 격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지난번에 주제를 잡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격이라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는 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누구 인격을 얘기할 땐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을 보여줄 때 저 사람은 그래서 인격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인격 자체 판단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국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OECD 국가고 탑 10에 올라와 있는 국가인데 왜 이렇게 격이 없는 행동들을 자꾸 정부 사람들이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청와대 앞 딱 거만하게 제목을 달아서 귀치기 보도한 같이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수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발생했다라고 하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뒤에 가서 합니다 하고 또 존칭으로 바뀌어요. 뭐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 사건 경위 설명하는 거는 지나간 다음에 지금 뭐 이건 언론에 났으면 보시면 될 거고요. 쭉 지나간 다음에 제가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재미없는 작용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기축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 이걸 가지고 아까 김정은 뭐라 그랬죠? 미안하다 그랬나요? 김정은 위원장 대단히 미안한 마음. 이걸 갖고 뽑았군요. 네. 그리고 또 밑에 가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군요. 이것 때문에 우리 청와대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또 김정은 위원장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 이런 제목을 뽑았군요. 아이 창피하게 진짜 격 안 맞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이거를 우리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하기 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서훈 실장이 청와대에서 동영상까지 공개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방금 발표한 통지문은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이라고요. 9월 23일 날 북한이 이미 지난 6월에 모든 통신사를 끊었기 때문에 유엔사를 통해서 보냈었잖아요. 24일 날 답이 없다. 25일 날 온 건데 이게 신속한 답변이에요? 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서 한 거에 이틀 있다 답변하면 신속하다고 붙여줄 겁니까? 참 북한한테는 정말 과분한 칭찬을 붙입니다. 그리고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이 충분했답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다야? 재발 방지? 웃기고 있네. 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요.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인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신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처한 난관들이 극복되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의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걸 슬쩍 밝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이런 티를 내는 건데 이거 뭐하러 이런 사족을 답니까? 뱀에다가 다리 그려놓으면 그게 용이 됩니까? 자, 우선 제 궁금증을 제기해 볼게요. 북한은 이번에 청와대 압하고 한 통지문을 어떻게 보내왔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은 청와대와 노동당 본부청사를 잇는 직통전화를 개설한다면서 이렇게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2020년 6월 9일 북한이 차단했습니다. 그때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도대체 김여정에는 뭐가 끝발이 세가지고 무슨 부서의 부부장도 밝히지 않고 늘 그냥 노동당 제1부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네, 아까 각 부위에는 중앙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건 정치국하고 상무위원회 합친 것보다 약간 더 큰 조직인데. 그 지시라고 하면서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끊었어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청와대한테 이런 통지문을 보냈다는 겁니까? 청와대하고 노동당 본부청사 사이를 잇는 직통전화를 다시 북한이 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설명도 좀 하셔야죠. 이번 북한 통지문을 국가정보원이 북한 통일전선부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전달했다는 거죠. 네, 통통라인이 아니죠. 국정원하고 통전부 라인이 살아 있었다. 그거는 뭘까? 이게 직통일까요? 아니면은 제3국에서 서로 주고받은 걸까요? 제3국 중국에서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정체도 불명하고, 이런 전통문을 가지고 이걸 사실로 믿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스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박지원 씨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더 북한이 이런 걸 보냈을 때는 왜 그런가 판단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덜렁 들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정치 판단할 때 오판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위시풀 띵킹, 그룹 싱크 빠질 때 하는 건데, 참 정신없는 나라 같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북한의 통지물을 받아왔다고 하는 거는 공작 조직을 통해서 받아왔다는 건데, 그 화교 간첩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국정원이 화교 간첩 사건 관련 문서를 중국에서 받아왔었죠. 근데 중국 공안기관들이 자기네가 만든 바 없다라고 하니까 그 문서가 부정되면서 화교 간첩 사건이 뒤집어졌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박지원 씨가 들고 갔다 하는 문서가 북한이 만약 부정해버리면 이건 바로 깨지는 겁니다. 네. 9월 12일 날 받았다고 하는 문서는, 주고받았다고 하는 문서는 진짜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북한이 부정하면 바로 아무것도 아닌 문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북한에 조롱당하고 갖고 놀림을 당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인지, 진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언론들은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며, 아까 이제 서훈 씨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뭐 과연 그 제목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갖고 북한이 사과를 했다면 상황 반전을 시도합니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사과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댓글이 이 기사에 요란하게 붙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면 나오나요? 김정은이 사과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붙은 다음에 올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주르르 붙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댓글들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수상한 댓글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보 관계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이 댓글을 붙인 IP를 추적해봐라. 아마 해외라면 북한 공작기관이 붙였을 것이다. 그럼 만약 이게 맞다면, 현재는 추론입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공작에 걸렸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서훈 실장은 김정은이 사과했다는 설명을 서훈 실장이 설명한 거를,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하는 설명을 우리 언론은 충실히 옮겼고요. 그런 기사에 김정은이 뜻밖에도 사과했다는 댓글이 연거푸 붙은 거는 오비일약일까요?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순진할까요? 이런 댓글이 말면은요, 김정은 사과한 거에 대한 국민들이 반응이 좋구나, 또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서 또 순진한 국민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따라가요. 그리고 서 실장은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그 전에 신서가 오간 거를 왜 추가로 공갈을 했을까요? 둘 사이가 좋다는 걸 왜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쓸까요? 그런데 여기에 짝짝꿍을 한 게 박지원 씨가 이끄는 국정원입니다. 네, 박지원 씨. 대한민국 국정원 역사에서 가장 희한한 정치인이 국정원장이 되겠죠. 네.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서 서해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되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메, 국정원장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동지인데 조선인민군이 총을 쐈다고 자기네가 통지문서 밝혔는데 정장이 결심해서 쐈다고, 정장이 쐈다고, 일개 정장이, 우리 얘기하면 정장 보통 대위급인데 그 함부로 쏠 수 있겠어요? 사격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또 그런가 하면요, 사살이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또 여기서는 판단한다고 살짝 도망갔어요. 그리고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우리가 보낸 통지문을 북한이 받은 것을 보고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서해 교전처럼, 이건 제2연평해전 얘기하는 거죠,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이지 않았나 판단한다. 여기서는 판단한다고 또 도망갔어요. SI상, 이건 우리가 감청하는 시크릿 인텔리전스, 비밀 정보인데 상에도 김정은이 지시했다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참, 진짜 국정원장을 해서는 안 되는. 네. 앞으로 우리 정보 세계를 다시 한번 연구할 때 박지원 씨의 임명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연구해야 될 겁니다. 아주 북한을 위해 자리를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는 국가 지도자는 본인이 뇌물을 안 받았잖아요.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나 국가 지도자니까 무한 책임져야 된다고 잡아넣었잖아요. 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데 그 밑에 있는 정장이 쐈으면은
무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김정은에 대해서는 유한 책임론을 거론하냐 이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당신 진짜 대한민국 국정원장 맞아? 일부 우리 언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며 그동안 관행에 건져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사과를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잡으니까 저런 댓글이 붙고 박지원 씨가 저런 설명을 하고 서훈 씨가 저렇게 바람을 잡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대한민국 이거는요. 약 어느 정도 진실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돌리면 이게 뭡니까? 괴벨스의 이론 아닙니까? 막 돌리면 군중은 따라가는 겁니다. 북한의 통지문 발표를 통한 사과는 이번 비격 사건이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도 일부 언론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참 유감입니다. 언론이 이렇다면. 근데 북한 통지문요, 다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놈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양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발의 총탄으로 불법 채비차를 향해 사격했다. 사람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왜 대한민국 고관대작들은 묻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신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고관대작 맞아요? 서훈 씨, 박지원 씨. 그리고 북한이 재밌는 거는, 흥미로운 거는 3시를 넘긴 시각에 우리 공무원을 발견해서 밤 6시간 지난 10시 넘어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게 그 긴 6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바다에 사람 띄워놓고 기진맥진한 사람. 이걸 김정은이 몰랐다고. 몰랐으면 북한도 엉터리지. 자, 청와대는요, 실종자가 북한에 발견됐다는 걸 3시 30분 통신감청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지나서 서면으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왜 서면으로 보고합니까? 이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고하면은 역시 북한도 통신감청은 알아냅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긴급한 거는. 그러면 북한도 똑같이 김정은한테 보고한 건 서면으로 갔다고 봐야 되죠. 근데 박지원 씨는 우리 SI상이 없기 때문에 보고 안 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왜 보고를 합니까? 이 양반 진짜 정보하는 사람 맞아요? 북한에서 보낸 사람 아니야? 야, 씨. 독재국가도요, 사람 마음대로 못 죽입니다. 승인받고 합니다. 정말 북한의 너스레에 속아 넘어가지고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공무원들이 저는 우습고 역겹습니다. 제가 박지원 씨 정보 얼마나 알아요? 어제 질의를 했는데 정말 우습습니다. 뻔한 것을 믿으라고 하니까 너무 뻔뻔하고 정말 북한보다 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미국도 보고 다 듣고 통신으로 하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하고 사람을 보내서 합니다. 이게 정보의 ABC인데 SIA에 없다고 김정은이 몰랐다는 판단을 박지원 씨가 해줘요. 이야, 진짜 태도에도 너무합니다. 김정은이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해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면제된 겁니까? 그럼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채널A의 이동재 기자를 이 정권이 구속했었는데 이동재 기자가 전 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씨가 신라젠에 가서 특강을 한 것을 추적 취재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뜻을 전하면 이 정권은 이 기자를 구속하지 않을 거였나요? 왜 이러세요? 똑바로 해야지. 죽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들도 부끄러우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친서를 또 남북과에 친한 것처럼 친서를 공부한다면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네. 역시 서훈 씨가 발표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걸 보면서 밥 우드워드가 레이지라는 책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의 오간 친서를 입수했다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걸 공개하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문득 해봅니다. 먼저 이제 9월 8일 날 문 대통령이 보냈다고 하는 친서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각하라고 하면서 뭐 그렇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눈에 띄는 건 여기 고딕으로 쓴 것처럼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한 의지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북한이 수해 있고 그 피해를 극복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경의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한 열흘 조금 지나서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습니다.
생명 존중을 하는 사람이 김정은이 맞나요? 아니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그런 사람을 생명 존중을 한다고 평가를 해줍니까? 또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네요.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진짜 판단력에 정말 전 의문이 많이 듭니다. 조금 상당히 우리 문 대통령의 판단에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뭐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이어진 다음에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친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북한 국호를 썼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과거에 보수주의 정권도 아마 친서를 보낼 때는 그렇게 달았겠죠. 근데 국호를 과거 대통령은 썼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조선노동당 총비서 이렇게 보내도 되거든요. 당으로 보낼 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국가를 써주면은요, 북한하고 통일하겠다는 건 포기하셔야 돼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로 통일하자며, 우리 주도로 통일하자며, 흡수 통일하자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졸가리가 안 맞아요. 앞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김정은이는 9월 12일 날 친서를 보내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호를 불러줬으니 불러준 거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항상 별개의 국가로 가자는 거잖아요. 체제 보장 해달라는 조건으로. 뭐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이거였어요. 여기 고딕으로 쓴 건데. 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어 혹여 귀체, 건강 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까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네요. 이 뚱띵이가. 지도 쌕쌕 숨 몰아쉬는 자가. 근데 북한도 우리 문 대통령 건강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들을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영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봐, 열흘 후에 왜 대한민국 남녘 동포 죽여.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라고 빌겠다고 한 사람이. 이런 자를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하겠냐, 이건 파트너로 보겠냐, 이겁니다. 그 안부 정도나 묻는 별 내용 없는 친서인데, 이런 친서가 오간 거는요, 8월 10일 날 이인영 씨가 있기는 우리 통일부가 대변인이 나서서 특별한 예산도 없는데 북한 수혜 지원을 밝힌 적이 있어요. 북한은 거부했죠. 그 뒤치다거리로 주고받은 친서로 저는 보입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훈씨가 통전부가 보내는 그 통지문을 공개하고 나니까 또 어떤 논쟁이 우리 언론에서 벌어지는가 하면, 북한 통전부가 밝힌 거하고 우리 국방부 발표 사이에 다른 내용이 있다. 다른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각기 다른 주장 한 번 던진 건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국방부 발표는 여러 첩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인 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 국방부 정보를 쓱 내리 까네요. 누가 이런 여론을 퍼뜨리죠? 계속 뭔가 지금 이 괴벨스가 나타나서 싹 여론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민석 여당 의원, 외통위 전체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회산했다고 분석한 반면,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공무원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이 충격 분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신이 불에 훼손됐다는 것이다. 불에 탔다는 것.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시신이 불태워졌냐고 불태웠다고 발표했냐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북한 통지문에서 해명한 게 거짓인지 둘 중에 하나다. 어떤 게 맞냐, 이렇게 이인영 씨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을 죽인 거는 안 의원은 따지지 않고 시체를 태웠냐 안 태웠냐 이것만 따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시체를 안 태웠으면 북한한테 면죄부 주겠다는 겁니까? 야, 안민석 의원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맞아요? 어느 지역구, 이 지역구의 국민들은 정말 이런 국회의원 받아들일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 통지문에는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이온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쏴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안 의원입니다. 그 시신을 태웠냐 부유물만 태웠냐 총사성이 사람이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 그건 북한만이 환영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북한이 얘기한 건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신감청으로 이제 알아냈겠죠. SI 37 부대에서. 북한이 통신 내용을 듣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 또 조금 더 고급 정보를 하나 흘릴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 이게 이제 주파수 호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80사이클로 가다가 100으로 주파수가 한 주파수로 쭉 가는 게 막 호핑을 합니다. 불규칙하게. 그러면 이제 주파수를 알고 감청을 하는 건데 주파수 호핑을 해보면 못 찾잖아요. 근데 이거 감청합니다. 이 핸드폰 쓰는 뭐 저도 관계기관서 제 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중국도 북한도 제 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호핑하는 것도 막 뛰는 것 같지만 그 로직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범위 되기 때문에 찾아냅니다. 지금 북한도 무전기들을 호핑하시로 다 바꿨어요. 그럼 우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도 장비를 바꾸면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SI를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안민석 의원이 저렇게 따지고 우리 SI 제대로 했냐라고 하면 또 설명을 하겠죠. 국방부가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요. 뭐 틀린 거 아니야? 이 질문 아닙니까? 그럼 설명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의 감청 실력을 알고 장비 바꿉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정보기관 또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박지원 원장 하나 갖고 뭐가 부족해서 이러는 겁니까? 이 안민석 의원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행적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 골든타임이나 사라진 대통령 몇 시간, 그런 표현은 과거 세월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며 야당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세월호 악몽을 국민들에게 회상시키면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월호 때는 안 의원이 제일 방방 떴잖아요. 촛불 때는 그렇게 지독하게 떠들어 놓고 자기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는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다? 참, 뭐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안 의원이요, 얼마나 미웠으면 한 언론 매체에서 이 양반이 과거 문자 보내는 거 찍어놓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안 의원은요, 경기도 오산시 청사에 버드파크라는 걸 짓고 있는 오산 버드파크 황모 대표에게 당신이 곽상옥 오산시장과 어떻게 만나는 거냐고 묻는 그런 카톡을 주고받다가 참 입으로 좀 옮기기도 뭐하네요.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걸 우리 언론이 딱 찍었어요. 그거 공개해버렸어요. 하도 이렇게 설쳐대니까. 그리고 이 양반은요, 고 장자연 씨 사망사건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크게 조롱했던 게 윤지호란 여자 아닙니까? 그 윤지호를 같이 기자회견에서 방방 띄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안 의원이죠. 지금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서 윤지호를 수배했다 그랬는데 윤지호는 그걸 비웃듯이 자기 캐나다 어디 있다고 인스타그램에 띄워놨잖아요. 자기 사진을.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윤지호를 지원했던 안 의원을 비판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안 의원입니다. 뭐가 편파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안 의원이 또 시선을 태웠냐, 사람을 죽인 거는 중요하지 않고 태웠냐 안 태웠냐, 그것만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안 받았는데 무한 책임 쳐야 한다고 잡아놓은 건 언제고, 한국 공무원을 발견해서 6시간 후에 죽였다면은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니까. 근데 그거 없다고 한 박지원 씨는 도대체 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안민석 씨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정말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도록 두고 보실 겁니까, 국민 여러분? 분노하는 국민도 없고. 남북관계라고 하는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가 도대체 뭡니까? 김정은 구하기, 김정은 살려주기, 남북관계 있기 아닌가요? 저는요, 제 기자로 감각으로는 지금 문 대통령은 문 정부는 극도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4대강부터 뭐 다 실패했어요. 탈핵부터 남북관계부터. 근데 이러한 문 대통령이 무너지면은 같은 주장을 했던 세력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문 대통령을 구하기, 문재인 일병 구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지원, 안민석 같은 저런 억지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모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문 대통령 건강을 아까 통지문서 친서에서 염려했죠.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문 대통령 안색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식견을 저는 믿습니다. 변호사 아무나 못합니다. 저분은 옛날에 사시대에 붙은 사람, 사시는 어려워요. 80년 이후에 사시는 또 300명으로 늘었는데 옛날 사시는 몇십 명 붙을 때 진짜 어려울 때 붙은 사람입니다. 지금 변호사시하면 변시하고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뭐 상황을 모른다고?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노선이 있잖아요. 그거랑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뭐 심신이 괴로운 거지. 그냥 변호사를 할 때는 아 이게 틀렸어도 한쪽 의장을 주견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 원수는 그게 모순이 됩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이 얼굴빛이 안 좋은 걸로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김정은도 꿰뚫어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해 줬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 여당의 대표는 한번 쓰러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마저 건강이 나빠진다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대통령의 갈등 관계로 가게 되면 괴로운 일입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심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선 수정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코스프레를 지금 지겹도록 보고 있는데 국민도 지겹고 저도 지겨워요. 이제는 북한도 코스프레를 안 속으니까 보이니까 청와대를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짜증을 얼굴을 감추고 있으니까 호위무사들도 열심히 뛰긴 뛰지만 지겹지 않습니까? 지난번 수해 때 대통령이 쭉 돌았을 때 그 여당 의원들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게 되면 그 코스프레 우습지 않던가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이렇게 하다가 반전 없이 무너지면요. 정말 창피한 정권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반전을 해서 극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입니다. 이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전두환 씨는요. 87년 6월 사태 때 이 정부 사람들이 제일 자기네 공으로 내세우는 게 6월 사태인데 촛불하고 더불어. 그때 전두환 씨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6.29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문재인보다도 아니 전두환보다도 못한 문재인 정권이 될 것인가 이겁니다. 정말 지겨운 코스프레 그만하시고 전두환보다도 못한 문재인 되지 마십시오. 정말 안민석 박지원 씨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민족 이렇게 배신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